오늘은 레디메이드 인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를 버티는 청춘색, 웃음 속에 숨어있는 깊은 절망, 그리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들여다봅니다. 레디메이드 인생 2부. 피는 고개를 꿋꿋이 쳐들고 앞만 쳐다보면서도 속으로는 저 여자가 지금 내 옆으로 다가와서 조그만 소리로 정답게 구애를 한다면, 사뭇 들여안긴다면 어쩔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죽이 웃는데 여자는 벌써 지나쳐버렸다. 어쩌긴 무얼 어째? 이년아 이럽다는데 왜 이래? 하고 발길로 칵 차내던지지. 하고 피는 어깨를 으쓱하였다. 삼청동 꼭대기에 있는 집이 아니라 사글세로 든 행랑방에 돌아왔다. 객지에 혼자 있으니 웬만하면 하숙에 있을 것이로되 방값이 밀리고 그것에 졸릴 것이 무서워 피는 방을 얻어가지고 있던 것이다. 먹는 것이야 수중에 돈이 있는 데에 따라 호떡도 설렁탕도 백화점의 런치도 그러잖고 몇 끼씩 굶기도 하여 대중이 없었다. 볕 구경을 잘 못해서 겨울에도 곰팡이가 슬고 이불을 며칠씩 그대로 펴두는 방바닥에서는 먼지가 풀신풀신 올랐다. 하도 어설퍼 앉으려고도 아니하고 방 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있노라니까 안방문 여닫는 소리가 들리며 주인 노파가 나와서 캑하고 기침을 한다. 피는 또 방새 졸릴 일이 아득하였다. 그러나 노파는 방새보다도 우선 편지 한 장을 들이밀어준다. 고향의 형에게서 온 것이다. 편지를 뜯어 읽고 난 피는 말가옷이나 되게 한숨을 푸내 쉬었다. 그리고는 편지를 팍팍 찢어버렸다. 편지의 요건은 피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피에게는 연전에 갈린 아내와의 사이에 생긴 창선이라는 아들이 있다. 금년에 9살이다. 아내와 갈릴 때 저편에서 다만 어린애만이라도 주었으면 그것을 데리고 길러가는 재미로 혼자 사는 세상에 낙을 붙이겠다고 사정하였다. 그리고 적어도 중학까지는 마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했으면 피도 한 짐을 덜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아니하였다. 어릴 적부터 소박대기 어미의 손에서 아비의 원망과 푸념을 들어가면서 자란 자식은 자란 뒤에 그 아비에게 호감을 가지지 못한다. 피는 자식을 꼭 찾고 싶은 것은 아니나 아무튼 장성하면 아비라고 찾아올 터인데 그때의 피는 이미 늙고 자식은 팔팔하게 젊은 놈이 옛날에 제 어미를 소박한 아비라서 안이 곱게 군다면 그것은 차마 못당할 노릇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피는 창선이를 내주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빼앗아 놓고 보니 이제 겨우 너댓 살밖에 아니 먹은 것을 자기 손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어렵사리 지내는 그 형에게 맡겨놓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 것이다. 보통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면 서울로 데려오겠다고 해두고 피의 형은 작년에 조카를 보통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러나 극빈축에 드는 집안인지라 몇 푼 아니 되는 월사금과 학비를 대지 못하여 중도에 퇴학시켰다. 애초에 입학시킬 상의로 피에게 편지를 했을 때 피는 공부 같은 것은 시켜봤자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뼈가 보드라운 때부터 생일을 시키라고 하였다. 피의 형은 그러나 백부의 도리로나 집안의 체면으로나 창선이를 생일을 시킬 수가 없었다. 차라리 자기 손에 두어 헐벗기고 허리 피면서 공부도 시키지 못하느니 제 아비인 피더러 데려가라고 작년부터 편지를 하던 터이다. 금년도 입학 시기가 당함에 피의 형은 피에게 누차 편지를 하였다. 금년에 입학을 시키지 못하면 명년에는 학령이 초과되어 들여주지 아니할 것이니 어서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라는 것이다. 그 어린 것이 굶기를 먹듯 하고 재주는 있으면서 남의 집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는 꼴은 차마 애처로워 볼 수가 없다. 차라리 이 꼴 저 꼴 보지 않는 것이 속이나 편하겠다. 이번 편지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고 끝에 가서 여비가 몇 원 변통되면 차를 태우고 전보를 칠 테니 정거장에 나와 데려가거라. 나도 웬만하면 객지에 혼자 있는 너에게 어린 자식을 떠맡기듯이 보내겠느냐마는 잘못하다가 그것을 굶겨 죽이겠기에 생각다 못해 단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이 쓰여 있었다. 피는 박박 찢은 편지를 돌돌 뭉쳐 방구석에 내던지고 한숨을 푸내 쉬었다. 이제는 자식을 데리고 있기가 피할 수 없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이다. 그는 형이 원망스럽고 안이 꾸었다. 굳이 제 아비를 따라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푸득푸득 공부를 시키려는 것 때문이다. 기왕 서울로 보내나 시골서 데리고 있으나 고생시키기는 일반이니 차라리 시골서 일찍부터 생일이나 시켰으면 피에게는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었다. 체면, 공부, 죽여도 인텔리는 만들지 않는다. 피는 혼자 이렇게 두덜거렸다. 집에서 온 편지유. 무슨 걱정이 생겼소? 말거리를 찾지 못하여 머뭇거리고 섰던 안방 노인이 동정이나 하는 듯이 이렇게 묻는다. 아니요. 피는 마지못해 코대답을 하였다.
필경 무슨 걱정이 생긴 게구려. 노인은 자기의 말거리를 만들려고 아니라는데도 이렇게 걱정을 내어놓는다. 그게 뭐다 가난한 탓이지. 저렇게 젊고 똑똑한 이가 저게 뭐다 가난한 탓이야. 어데 구실짜리 말한다더니 아직 아니 됐수? 네, 아직. 거 큰일 났구려. 어서 돼야 할 텐데 나도 꼭 죽겠수. 이 늙은 것이 돈 좀 마련되잖았수? 네, 아직 좀. 저걸 어쩌나 오늘은 물값이야 전기불값이야 사무 받으러 달려들 텐데. 며칠만 더 미루십시오. 설마 하니 만화님이 아니 드리겠습니까? 아무렴 실수야 없을 줄 알지만 내가 하도 옹색하니깐 그러는 거지. 피는 노인이 짓거리게 두어두고 혼자 생각하였다. 전에 아는 집에서 쇳빵을 얻어 들었을 때에는 2달이고 3달이고 새가 밀려도 조르는 법이 없었다. 밀려도 조르지 아니하는 아는 집, 이것이 피는 도리어 미안해서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옮겨와가지고 막상 졸림질을 당하니 미안해도 졸리지는 아니하던 옛 집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노인이 문을 가로막고 서서 수다스런 소리로 더 짓거리려고 하는데 마침 피의 동무 M과 H가 찾아왔다. 어디 나가나? M이 그러잖아도 벌심한 코를 한 번 더 벌심하고 싸이 벌어진 앞니를 내어 보이며 싱긋 웃는다. 몸집은 M과 같이 통통하지만 키가 적어 M의 뒤에 가려섰던 H가 옆으로 나서며 안녕합시오. 하고 인사를 한다. P는 싱긋이 웃었다. 이 M과 H는 같은 하숙에 있는데 두 사람은 곧잘 같이 돌아다닌다. 같이 가는 것을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하나는 키가 커서 우뚝하고 하나는 키가 작아서 납작 붙어가는 것 같다. 얼굴도 M은 우들부들한 게 정객 타입으로 생겼고 잘못하면 폭식링에 내세워도 좋겠고 H는 안전한 게 사무원 타입이다. 일상의 언행을 보아도 H는 무슨 이야기가 자기 전문인 법률에 관한 것에 다다르면 육법 전서의 조목을 따르르 외우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다고 설명을 하고 M은 동경서 학생의 제휴를 했던 만큼 그리고 전문이 정경과인 만큼 좌익 진영에서 쓰는 어투가 그대로 나온다. 여전히 뭐다 동색이 창연하군. P는 두 사람의 특특한 겨울 양복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행색을 내려보며 웃었다. M이 신을 벗고 들어와 먼지 앉은 책상 위에 걸터 앉으며 춘례 불사춘일세. 하고 한마디 외운다. H도 따라 들어와 한편에 앉으며 한마디 한다. 아직 괜찮아. 거리에서 보니까 동복 입은 사람이 많대. 괜찮기는 무어 괜찮아. 우리가 길로 돌아다니니까 사방에서 아이고 아야 소리가 들리대. 왜? 봄이 발밑에서 짓밟히느라고. 아. 세 사람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 참 시험 본 것 어떻게 되었소? P는 H가 일전에 총독부에서 본 고원 채용 시험을 생각하고 물어보았다. 말도 마시우. 이제는 꼭 들어 앉아 공부나 해갖고 변호사 시험이나 치겠소. 사람이 별로 변통성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저기 반연도 없어 취직이 여의하게 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P는 가엾은 생각이 늘 들곤 하였다. 가만 있게. 어서 변호사 시험만 패스하게. 그러면 이제 내가 100만 원짜리 주식회사를 조직해가지고 자네를 법률 고문으로 모셔옴세. 이것은 M이 늘 농삼아하는 농담이다. M도 1년 동안이나 취직 운동을 하면서 지냈건만 그는 되레 배포가 유하다. 조금 더 재빠르게 했으면 M은 벌써 취직이 되었을는지도 모르나 그는 타고난 배포와 그리고 남에게 아유구용을 하기 싫어하는 성질로 말하자면 취직 전선의 나고자다. 별로 만나야 할 일도 없다. 그러나 제각기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이렇게 서로 찾으며 자주 만나게 된다. 만나 앉아서 이야기라도 짓거리면 그 동안만은 명랑하여진다. 지금 서울 안에 P니 M이니 H니와 매일 만나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고 주머니 구석에 돈푼 있으면 서로 털어 선술잔이나 먹고 하는 룸펜의 패가 수없이 많다. 무어나 일을 맡겼으면 불이 번쩍 일게 해낼 팔팔한 젊은 사람들이다. 그렇건만 그들은 몸을 비비꼬고 있다. 아무데도 용납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적에서 그들을 불러들이기에는 적의 주관적 정세가 너무도 미약하다. 그것은 그들의 몇 부분이 동경서 학생으로 있을 시절에는 그 속에서 활발하게 을 계속하던 것이 조선에 나오면서 탈리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해석을 내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부르주아의 기성 문화기관에 들어가자니 그곳에서는 수요를 찾지 아니한다. 레디메이드로 된 존재들이니 아무 때라도 저편에서 필요해야만 몇씩 사들여간다. M이 마코를 꺼내놓고 붙여문다. P는 포켓 속에 들어있는 혜태를 차마 내놓기가 낯이 따가워 M의 마코를 집어당겼다. P는 설명을 시작한다. P 자신 그러한 장난 비슷한 공상은 하면서 일단 해보라고 하면 주저할 것이지만 어쨌거나 그랬으면 통쾌하리라는 것이다. 먼저
경무국에 들어가서 아주 까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은 총독부가 아니라 조선의 소위 민간층 유지들이니까 간섭을 말아달라고. 그러면 관어 메이데이로구만. 그래 관어도 좋아. 그래가지고는 기에다가는 무어라고 쓰느냐 하면 우리에게 향학열을 고취한 놈이 누구냐? 어때? 좋지. 인텔리에게 직업을 떼라.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거든. 응. 유지와 명사의 가면을 박탈시키라고 한 몇십 명 그렇게 데모를 한단 말이야. 하아. M은 이렇게 웃고 H는 시원찮게 핀잔을 준다. 드끄럽소 여보. 아 글쎄 멀끔멀끔한 양복쟁이들이 종론의 거리로 길을 받고 그렇게 다녀봐. 애들이 와서 나 광고지 한 장 쭉 하잖나. 하아. 허허. 창 밖에서 냉이 장수가 싸구려 소리를 외치고 지나간다. M이 그에 응하여 이크. 봄을 덤핑하는구나. 흥. 경제학자라 다르군. 참. 우리 하숙에서는 채소를 좀 먹여주어야지. 팝값을 잘 내보지. 그도 그렇지만 나는 석 달치 밀렸네. 나도 그렇게 될걸.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아파트 생활을 해요. 이것은 피해 말이다. 아파트라고 말해놓고도 서글퍼서 허웃었다. 조선식 아파트. 그렇지만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했다면 아마 두어 달 전에 굶어 죽었을걸. 나는 돈을 보면 초면 인사를 해야 되겠네. 본지가 하도 오래라서 낯을 잊었어. 여보게. 하고 M이 의젓하게 H를 달군다. 돈 구경한 지 오래됐다지. 응. 존수가 있네. 뭐? 자네 책 좀 삼사구락부에 보내세. 싫으이. 자네 돈 구경하고 나서 그놈으로 한 잔 먹고 한 잔 말이 났으니 말이지. 요즘 같으면 술이나 실컷 먹고 주정이라도 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가세. 가서 5권만 제펴. 미럽다. 내가 찾아주지. 흥응. 정말이야. 싫어. 그날 밤 P와 M은 H를 졸라 그의 법률책을 잡혀 돈 6원을 만들어 가지고 나섰다. 선술집에 가서 엔간히 취하도록 먹은 뒤에 C라는 카페에 가서 술 2병을 놓고 자정이 되도록 노닥거렸다. 채만식의 대표 단편 레디메이드 인생 두 번째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시골 형이 피의 아들 창선을 데려가야 한다는 편지와 밀린 집세 독촉이 현실입니다. 피는 지식인이 현실에서 어떤 가치도 갖지 못함을 절감하지요. 그가 술과 친구들 M과 H에게 기대어 하루를 버티려 하는데요. 과연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보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